이제 위험 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위험 관리라고 하면 폭락인 거죠, 폭락. 폭락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받고 있으니까 받으면 안 되는데 추가 폭락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개미들이 이제 머리를 싸매기 시작하지. 그리고 나서 여기가 저점이라고 또 생각하고 또 받아버리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지. 그러다가 이제 골로 가는 거지, 사실.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한테 이제 그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린 거고, 초등학생.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제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고, 이거하고. 이쪽 그림인 거지, 이쪽 그림. 그래서 코스피가 과거에 이 1850에서 2250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 1850이 깨지면 나는 그 위치를 위기라고 판단을 하는 거지. 아, 지금 우리 한국의 증시가 지금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 그 기회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되게 내 개인적으로는 되게 대견하다고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어, 과거에 3천 이상 가려면 3천 이상 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거든. 네. 왜냐하면 이 하늘 높이 공을 집어 던지려면 이 땅하고 제일 가까운 위치까지 내 손이 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상태에서 이 팔을 휘둘러야 이제 높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2250을 뚫고 올라가려면 그거 못지않은 이, 이 폭락이 와야 된다는 거야. 이 폭락이 오면 이제 돈을 풀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는 거지. 그냥 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는 이제 양적 완화가 이루어지니까 시장에 이제 돈이 많아지는. 그래서 이 위기는 뭐 사실 내가 코로나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는 가진 게 아니라 어, 지금 뭐 블랙시트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이 영국이 이제 이 유로에서 이제 벗어나 버렸잖아. 아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지 않을까 또는 그리스 사태 때문에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졌었던 건데 그게 아니라 코로나였던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배운 시점 기준으로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에 해당되는 종목들 조사해가지고 엑셀로 정리를 하고 메일 보내달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뭐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숙제로 내고 있으니까 너도 숙제로 해갖고 오면 돼. 네. 이거는 이미 한번 해봐서 금방 하겠지. 그렇지만 시간 갭이 생긴 거지. 그지? 시간 갭이 생기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요번에 이제 다시 편입이 됐겠지.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표로 과거 대비 지금 어떤 게 빠져나갔고 어떤 게 편입이 됐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 좋지. 가장 큰 이유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200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주요 타겟팅한다는 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타겟팅 수단으로 삼는 거지. 그 가장 큰 이유가 공매도 때문인 거야, 사실. 했지.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떨어져도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이 얘기는 좀 전에 이제 한번 했지만, 어, 내공을 쌓는 거지. 이 책을 읽음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서적은 다른 서적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서적들은 이 난해도별 필독서에 있는 이 저자, 그래서 요 10만 원 들고 시작하는 주식 투자 윌리엄 오닐, 그 다음에 엑스파일, 그리고 가치 투자 발굴 비법, 이 주식 작전 베스트 비법, 요 다섯 권을 얘기를 하는 게
요 페이지인 거지. 네. 그 5권을 읽어야 200만 원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한 권 읽었을 때는, 한두 권 읽었을 때는 사실 1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이나 두 종목 정도만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종목을 계속 늘려나가는 거지, 이렇게. 네. 그지?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00만 원. 그래서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15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의 이 책을 한 권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이 종목을 늘려나가는 그 이후에 이제 또 서적을 2권을 더 읽는데 이거는 이쪽에 있는 스텝 2에 나오는 이 차트의 기술과 볼린저 밴드 이 2권의 서적을 읽고 난 다음에 금액을 늘리려고 하는 거라고. 이 2권이라는 게. 그 이후에 또 이제 3권을 더 읽으라고 했는데 이 3권은 스텝 3에 있는 급등주의 8알은 작전주 패턴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심리투자 법칙, 거래량으로 투자하라. 요 3권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네. 그 3권을 읽고 나서 투자금을 더 늘려라.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읽어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스텝 3까지 일단 진도도 같이 나가면서 서적도 같이 읽어나가면서 금액도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을 초보들은 이제 줄임이라는 표현을 쓰지. 네. 초보들은 이런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가이드인 거야. 네. 만약에 너처럼 또는 큰형님처럼 뭐 예를 들어서 1억 가지고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종목을 그냥 찍어주지, 그지? 네. 처음에는 스텝 3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이 종목 사세요. 또는 이 종목 오늘 파세요. 그래서 1억을 해도 된다는 거지. 네. 아니면 5천만 원을 해도 된다. 또는 2천만 원을 처음부터 시작해도 된다. 그 얘기는 내가 그냥 이 각각의 종목을 다이렉트로 오늘이 사는 날이야. 오늘이 파는 날이야. 오늘 물타기를 하는 날이야. 오늘은 절반을 매도했으면 좋겠어. 이런 정확한 가이드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라고. 네. 그렇지 않으면 혼자 독학을 하겠다. 유튜브 보면서 그러면 이 룰을 지키는 게 낫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 유튜브 교육 들으면서 그러면 내가 종목 관리를 전혀 못 해주잖아. 그럴 때는 이 룰대로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 좀 차이가 있지. 그래서 처음에 파악을 하고자 하는 거는 호가창. 그지? 그래서 너무 높은 가격에 사지 마라. 내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얘야. 그래서 10만 원만 가지고 하라는 거고, 사실. 무슨 얘기냐면,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내가 1억 가지고 주식을 해. 이 종목을 내가 1억 원어치를 사고 싶어.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6,880원이지. 매도 1호가가 네. 지금 6,880원에 곱하기 16,805원?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1억을 그냥 긁을 수가 있어. 한 틱에. 왜냐하면 이 종목은 지금 왜 이런 호가창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이 종목이 오늘 플러스 24%까지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이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거라고 사실. 네. 호가창에 매도 1호가 이 정도 물량이 실린 이유가 음. 그래서 가능한 거지.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론을 얘기할 때는 이 S1에 지금 뜨고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산다 스텝 1으로 산다 그러면 이쪽 종목이 돼서 등락률이 그닥 크지 않은 예를 들어서 유라테크다. 그러면 유라테크의 호가창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럼 지금 매도 1호가에 200만 원, 그리고 한 4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매도 1호가에 사서 어디까지 긁어야 되냐면
요 4개 티, 한 5개 티까지, 5개 티까지 긁어야 1억 원어치를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이제 그러면 살 때 이미 한 1% 정도는 손해를 보는 거지. 나는. 이렇게 사지 마라.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지, 이거. 그지? 예, 호가창. 엄청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이 호가창은. 절대 저렇게 사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뭔지도 몰라.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몰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 기본적 분석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이제 이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매수, 매도, 뭐 이런 거 연습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종목명도 익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항상 플레임으로 얘기를 해라. 네. 내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그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이 SK 바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내가 굉장히 뭐라고 하지. 그런 것들은. 그리고 삼성전자를 삼전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한다고. 왜냐하면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종목 이제 투자금도 늘려보고 수량 이 단주 맞추기 특히 그래서 이제 좀 이성적인 투자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이제 어떤 룰들이 막 존재를 하는데 이 나만의 룰인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켰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도 찾아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윙을 하면서 어떻게 스윙으로 수익을 낼까? 네. 아,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구나. 그러면 진짜 수익이 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얼마 전에 너는 이제 이미 알고도 이제 그런 손절을 쳤지만, 현대바이오였나? 현대바이오였지? 네. 알고도 손절을 한 거지, 사실. 네. 네가 첫 번째 가격 대비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데, 물타기를 한 가격보다는 높아. 그래서 물타기한 물량을 덜어냈어. 네. 근데 나는 이제 그걸 손절이라는 표현을 썼지. 맞아요. 손절이라고. 그거는 수익 내서 한 게 아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단주 처리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은 내가, 음, 오늘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예전에 내가,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 페이지보다는 이쪽 페이지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거거든. 유경험자용을 내가 별도로 만들었고, 이제 초보자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몰라. 진짜 주식에 대해서 진짜 못 모르고 주식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단주가 일단 안 맞아. 이 단위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주식을 한 주, 두 주, 다섯 주, 열 주 이 단위로 들고 있는 게 좋다. 네. 그래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 유로 기준인 거고. 1달러, 2달러, 5달러, 10달러가 있거든.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가 있는 거고. 뭐, 이게 화폐 단위야, 화폐 단위. 쉽게 얘기하면. 화폐 단위에다가 맞춰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2달러하고 1달러하고 같이 들고 있어. 그러면 두 장을 들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주, 3주를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그 룰을 그렇게 가져가라는 거야. 네. 근데 예를 들어서 51주 들고 있어. 52주 들고 있어. 이건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렇게 들고 있는 거는 이 그러니까 마구잡이 투자인 거지. 이성적인 투자라기보다는. 이성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항상 내가 주식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지 돈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네. 내가 100만 원어치 사야지. 그럼 이제 계산을 해야 되잖아. 사실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굳이 계산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근데 나는 이 5주와 10주, 10주면 100만 원이 넘고 5주면 100만 원이 안 되니 이 100만 원이 안 되는 5주만 사겠다. 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네네. 그래서 욕심은 항상 버리고, 욕심을 버리라는 표현을 쓰잖아.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살려고 하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차 매수를 1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음, 보유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금액이 이제 한 2천만 원이 훨씬 넘어서 5천만 원까지 이제 늘어났어. 그러면 최소 100만 원 이상 되게끔 사야 되겠다. 근데 200만 원보다는 낮게 사야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 뭐 크게 네. 어려운 점 없을 거고. 근데 너는 이제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나중에 나와.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까지도 알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다. 오늘.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단주 맞추기를 하는데 음, 기본 룰이 이거잖아. 네. 이거에 맞게 이제 단주를 맞추는데 나중에 물타기를 하다 보면 단주가 이제 물량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 네. 물량 부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음, 이 물량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 없애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음, 그러면 이때 이 100주 이상에 대해서는 200주, 300주, 400주, 500주, 600주 이런 식으로 100주 단위로 단위 자체를 네. 이렇게 들고 있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음, 그리고 이때는 매물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네. 그지? 마이너스 3%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음, 매물대를 기준으로 그거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매물대라는 개념이 이 스텝 3 심적 분석 개념이잖아. 음, 그래서 스텝 1에서 다룰 수는 없거든. 네. 그래서 스텝 3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를 시켜놓은 거야. 음, 그래서 1000주 이상 또는 10,000주 이상 들고 있다 그러면 뭐 1000주씩, 11,000주, 12,000주, 13,000주 뭐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네. 단위를 그렇게 맞추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음, 그래서 이제 저 룰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 같은 경우에는 저 룰을 따르지 않아. 이 음, 룰대로 한 적은 없어. 네. 이렇게 산 적은 없다고, 나는. 네네. 이렇게 해서 사는 것 자체를, 내 와이프가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내가 엄청 뭐라고 하거든. 음, 이런 종목이 한 종목이면 괜찮은데, 음, 두 종목이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막 뭐라고 한다고. 네. 이해됐지? 무슨 네. 얘기인지? 돈이 없어서 한 종목은 그럴 수가 있어. 그렇지만 돈이 생겼어. 그러면 지금 사다만 얘를 먼저 사야 되거든. 음, 얘 사다 말았잖아. 네. 그런 얘기. 여기까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 그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네.